안녕하세요. 2021년 그 7급 전산직 시험 대비 기출문제 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7급 전산직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국가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를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보통 이제 경기권의 학생들이 이제는 많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 이렇게까지 우리가 대비를 하는데, 사실 이 시험이 시행처마다 패턴이 다 달라요. 그래서 국가직 문제가 아무래도 얘가 그 현재를 반영한, 현 시점을 반영한 이런 문제들이 나오게 되고요. 현재 할 때는 이렇게 되겠죠. 현재를 반영한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포괄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어떤 트렌드를 반영한다는 얘기죠. 트렌드를 반영한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서울시는 이 트렌드를 반영한 문제들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던가. 그래서 뭐 이게 포괄적이라는 얘기는 일반 이 대학 교재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풀 수 있으면 대부분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국가직은 그렇지 않아요. 대표적인 게 작년에 그 파이썬 문제 나왔었죠. 이런 파이썬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여기 이제 기출문제집에 보면 뭐 국가직 문제, 서울시, 뭐 또 경기도 문제, 또 하나가 있는 감리사 문제 들어있죠. 이런 감리사 문제에서도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그 파이썬 코드를 주어지고 디자인 패턴을 이제 물어본 거였기 때문에 이제 파이썬 코드를 풀 줄 모르면 풀기가 어려웠었죠. 그래서 어떤 그 트렌드를 반영한 이런 문제들이 한두 개 나오더라 이거죠. 국가직 문제에서는. 근데 서울시는 그런 게 거의 없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여기 이론서에 있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기출집에 있는 문제들을 다 풀었다, 나 다 소화했다, 그러면은 대부분 다 맞출 수 있어요. 서울시 문제는. 그래서 상당히 대학 교재니까 이론적이죠. 이런 어떤 이론 중심의 문제들이 대부분 나와요. 그래서 올해 서울시도 많이 뽑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책을 토대로 해서 이제 풀면은 여러분들이 점수를 충분히 이제는 뭐 맞을 수 있게 되겠고요. 그런데 이 경기도는 달라요. 경기도는 어떤 특정 대학 교재에서 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프레스만 책이다, 그럼 프레스만 책하고 소모밀 책은 많이 다르거든요. 만약에 뭐 체험만 책이다, 또 이러면 또 달라요. 또 이런 어떤 교수들마다 쓴 책들을 가지고 이제 문제 특정 교재에 치우쳐서 이제 문제를 내다 보니까 그 특정 교재하고 상반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소프트공학에 여러분들 지금 그 시험 과목 중에서 네 과목, 전국 네 과목 있잖아요. 네 과목 중에서 이론이 제일 분분한 거죠. 그게 이 소공이에요. 뭐 계속 지금도 이제는 바뀌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특정 교재에서 어떤 교재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국가직 서울시 대비를 해서 준비를 하고, 거기에 있는 어떤 공통적인 내용들은 뭐 다시 공통적인 내용들은 90% 이상은 다 일처럼 거니까. 그런데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좀 하셔야겠어요. 그리고 이제 감리사가 있는데요. 감리사도 이제는 그 소공 문제 보면 한 90% 정도는 우리 시험하고 이렇게 맥락을 같이 해요. 그런데 20%는 우리하고 거리가 먼 문제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뭐 정부 시책 같은 거 이런 물어본단 말이야. 이런 거. 정부 시책을 시험에서, 우리 시험에서는 물어보지 않거든요. 이런 거는 뭐 정부 프로젝트를 현재 뭐 정부 관련된 기관을 들어가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죠. 뭐 이런 거를 내는데 우리 시험은 이런 거 안 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제 이론서나 이제 기출집이 국가직 서울시 대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기출문제에서 시험에 나오면 틀리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벗어난 문제들은 어차피 나만 모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이론서하고 이제 기출집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 번 반복하셔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면 90% 이상은 적중을 하게 돼요. 예, 근데 한두 문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예, 그런 문제 찾아서 공부할 수도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대학 교재들이 이제 많이 우리 저 앞 뒤에 참고문도 있지만 그런 참고문들을 다 보고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를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론서와 기출집을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여러분 걸로 만들면 90점 이상은 충분히 맞는다. 예, 그리고 잘 찍으면 100점도 맞아요. 이 소금 과목에서 보면. 근데 이제는 여러분 합격 수기를 보면 이 과목을 제일 어려워하죠. 왜냐면은 단기간 내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습득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단기간 내로 안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책에 이제는 뭐 파트가 뭐 짧게는 13개, 16개 나눠져 있잖아요. 이들이 다 연결돼 있어. 연결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내용을 모르면 뒤에 안침도 나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반복 얘기하는데 반복을 통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지. 내가 지금 현재 1장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어봐가지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치면 여러분들이 사실 뭐 수업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1장에 있는 내용들이 다 2장, 3장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을 모르면은 이게 진짜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전혀 이해가 안 가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제 반복을 하고 이제 이해하는데 첫 번째 반복하고 두 번째, 뭐 세 번째 반복할 거 아니에요. 큰 그림을 보고 중간 그림도 보고 그 다음에 작은 그림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반복해야 되는 거죠. 처음에는 키워드 중심으로 이렇게 반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장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들여다보는 게 세 번째라고 볼 수 있겠어요. 세 번 정도 반복하면 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기출문제 풀이 시간이지만 최소한 이론서를 세 번 이상 반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뭐 시간이 지금 촉박하고 뭐 내가 전공을 했다 치면 거꾸로 문제를 풀면서 이해가 안 된다든가 틀린 문제에 해당되는 단원을 이론서를 찾아봐야겠죠. 예,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하셔야만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 패턴을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제 올해는 그 국가직 서울시, 경기도 이렇게 보는데 국가직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얘들은 거주 제한이 없어요. 거주 제한이 없기 때문에 뭐 경상도 살든 전라도 살든 다 볼 수 있어 시험을. 근데 경기도는 안 돼요. 네. 현재 거주든가 뭐 2년 이상 거주했다든가 뭐 이런 조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중심으로 하는데 지금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작년에도 많이 뽑았지만 이게 지금 보면 한 3년 전부터 많이 뽑았어. 근데 이렇게 45명을 뽑은 적은 거의 없어요. 제가 강의한 게 거의 20년 가까이 했는데 이렇게 뽑은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올해같이 이렇게 좋은 기회가 없어요. 9급에서 7급을 넘어가려면 보통 한 7, 8년 걸려요. 이렇게 7, 8년 간단 말이에요. 이 시간을 헐떼 넘는 거예요. 한 방에. 7급 합격하게 되면. 그래서 올해같이 좋은 기회는 없다. 45명이라는 건 또 경쟁률도 그렇게 뭐 지금 나왔나 모르겠는데 높진 않을 거라고. 왜? 9급이 10대 1밖에 안 돼요. 9급. 9급이 보통 한 4, 50대 1은 기본이었었거든? 근데 올해 국가직 18대 1인가 그래. 그래, 이거 뭘? 응?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1차 이제 PCS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PCS 통과해야 되는 거죠. 이제 통과하게 되면은 뭐 여러분들 공통과목만 보면 되는 거니까. 물론 또 영어 또 토플 점수나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뭐 한국사 검정 능력 시험 점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건 좀 쉽잖아요. 뭐 이게 조금 복잡할 것 같긴 해, 얘가. 그래서 이걸 통과를 하게 되면은 뭐 시험을 볼 수 있으니까. 예. 전공만 내가 보면 되는 거죠. 시험 부담도 없고. 근데 이렇게 이제 많이 뽑은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직만 많이 뽑은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서울시 봐봐. 서울시 뭐 이게 4명, 5명 이렇게 뽑았잖아요. 근데 이게 21명이란 말이에요. 장애인들 포함하고 뭐 또 상위 계층 포함하고 이러면 더 돼, 이게 인원이. 그런 인원을 지금 뺀 거라고. 빼고 이렇게 순수한 이제는 누구나 볼 수 있는 시험이고,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명수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느 때보다 지금 7급에 뭐 조금 오버하면은 한 뭐 60점, 뭐 70점 이렇게 해도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지금 타이밍이 지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생각보다 전산직을 많이 준비 안 해 보면은 요즘 학생들 보면은 그렇게 많이 준비 않더라고. 개발자들의 대우가 옛날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요. 그렇게 많이 지원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기회를 살려서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를 하시면 되겠어요. 올해같이 이렇게 많이 뽑았던 적은 없어요. 자, 다음 이제 출제빈도 1년표인데 우리가 이제 파트가 이렇게 14개 나눠져 있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파트 1에서 이제 소통하는 개념인데요. 이게 10%니까 이게 두세 문제는 꼭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두 문제 나온다 봐야 돼, 두세 문제. 근데 이 두 문제가 보통 두세 문제가 이 생명주기에서 나오죠. 생명주기에서. 그러니까 생명주기는 꼭 나온다고 해야 되는 거고, 생명주기를 제외한 부분에서 이제 또 한두 문제 나올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가 또 이 기출문제집이 기출문제만 있지 않아요. 예상문제 들어있잖아요, 안에. 그러니까 같이 또 말씀을 드릴 거라고. 마찬가지 프로젝트 관리도 비슷하죠. 얘도 어떤 때는 안 나올 때도 있었긴 한데 얘도 한 평균적으로 이제는 두 문제 정도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어요. 과거에 비해서는 좀 덜 나오긴 하죠. 과거에 비해서는 얘도 얘는 이제는 어차피 이제 비용 계획인데 이 비용 계획에서 계산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죠. 비용 계획이나 일정 계획 대부분 문제 여기서 나와. 비용 계획, 일정 계획 이런 부분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는 품질 보증과 품질 관리 있는데, 얘 지금 보면은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세 문제, 많게는 또 5문제까지 나왔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이 CMM, CMMI가 잘 나오죠, 시험에서. CMM, CMMI 이런 내용들이 잘 나와요. 그래서 뭐 어떡하나 이건 뭐 쭉 들어가 보면은 될 수 있는 거고,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이제 많이 나왔으면은 기출문제도 많을 거니까 이제 많이 풀어보는 거고, 여러분들 이제는 그런 부분에서 틀려서 안 된다는 거죠. 나왔던 부분에서는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형상관리 뭐 몇 문제 안 나왔죠? 요구 분석도 그렇게 어려운 거 없어요. 여기는 뭐 이제 기능 요구와 비기능 요구 있잖아요. 비기능 요구. 이 두 개 구분하는 게 중요하죠. 비능, 비기능. 많이 나왔어요. 한 10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설계는 막 설계니까, 그래서는 아키텍처에서 나오죠. 여기서 보면은 뭐, 우리가 MVC 모델 많이 나왔죠. 예? 아키텍처 보면은 뭐, MVC 모델은 이번에 9까지 9급도 나왔어요. 예? 9까지 9급이라 게리지 9급. 게리지에서 나왔어요. MVC 모델. 그 다음에 무슨 계층부중 모델이라든가 파이프 필터 모델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설계에서 또 많이 나오는 게 응집도 결합도 얘기 뭐 이런 거 많이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책을 볼 때 어차피 이론서에 보면은 그 서문 부분에 제가 암기해야 될 키워드 있잖아요. 키워드 다 써놨단 말이야. 뭐를 이 달러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고 키워드가 뭐다, 출제 빈도 키워드가 뭐다 써놨잖아요. 그런 키워드들이 떠올라야 돼. 그런 키워드들이. 그러니까 암기는 3번, 4번 반복하다 보면 암기는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만 갖고는 풀 수가 없죠. 왜냐면은 이해만 가지고는 문제풀이 했었을 때 내가 시간이 많으면 그 소금을 푸는데 20분을 투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뭐 계산하는 거 한두 문제 나올 텐데 거기 20분 투자해버리면 저기 뭐 영어라든가 한국사 이런 거 국어 뭐 지문 긴데 그거 안 보는구나 여러분들. 그럴 필요가 이제 없네요. 이제 하도 헷갈리네 이제는. 자, 그래서 이제는 어쩌면 문제는 25문제로 증가가 되죠. 20문제에서 이제 25문제가 되는데 아무래도 뭐 시간은 뭐 1분씩 주는 거니까 그건 뭐 과거에 비해서는 그렇네요. 과거에 비해서는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고 이러지는 않겠네요. 다른 과목들이 어차피 여러분들 네 과목 중에서 그나마 시간 많이 소비되는 게 계산하는 거 자료구조겠죠. 자료구조가 좀 시간 많이 소비되고 나머지 과목들은 시간이 소모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패턴대로 풀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키텍처라는 게 나오는 거고, 설계에서는. 이제 객체지향에서는 이제는 뭐 개념인데, 개념은 뭐 별로 안 나오죠. 다 좀 쉽고, 뭐 다형성, 오버라이딩 뭐 이런 거 나와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UML 다이어그램은 많이 나오셨습니다. 보세요. 그 UML 다이어그램은 꼭 나오죠. 디자인 패턴 꼭 나와요.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구현 부분 있는데, 사실 이 구현 부분을 넣긴 넣었어. 근데 우리 지금 7급에서 그 하나 나오고요. 근데 구현인데 이게 디자인 패턴이기 때문에 디자인 패턴을 집어넣은 거죠. 자, 여기다 안 집어넣고 이제 디자인 패턴을 집어넣는데, 어떻거나 우리 시험에서는 안 나온 건 아닌데 가끔 나와. 가끔 이제 자바 코드나 지금 같은 파이썬 코드를 줘가지고 코드의 뭐 결과물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얘가 이제는 뭐 디자인 패턴과 연관 지었다든가 객체지향 원리와 연관을 지어서 이제 문제를 내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C 코드하고 여기 이제 C 코드, 그 다음에 뭐 자바 코드 또는 뭐 파이썬 코드 이런 것 등을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코드를 대충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가끔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파트 10에 보면은 시험과 디버깅 여기도 많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는 뭐 화이트 박스 테스트라든가 이제 블랙 박스 테스트 이런 거 구분하는 거 하고, 뭐 통합 테스트에서 뭐 빅뱅 이닝, 상하향식, 그 다음에 뭐 샌드위치 뭐 이런 시험 기법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뭐 이 뒷부분은 잘 안 나오기도 하지만 내용이 나와도 쉬워요. 여기 뭐 유지보수 두 문제 나왔는데 기본 개념이니까 여기는 기본 개념들을 물어봐 다 여기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많이 나오지도 않지만 나와도 유지보수 제공학 중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데 여기 제공학에서 많이 나오죠. 제공학. 그러니까 이제 리팩토링 쪽이에요. 리팩토링. 그래서 리팩토링을 필요로 하는 코드 스멜이죠. 코드 스멜 없애는 방법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많이 나온 거지. 사실 유지보수 이쪽 부분은 거의 안 나왔었어요. 나머지 부분도 과거에만 나왔지 지금은 잘 나오지 않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나왔던 기출문제하고 이론서에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이제 크게 정리해 보면은 생명지구 유형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프레토 관리에서 이제 비용 계획, 일정 계획 계산한 거거든. 계산한 거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품질 관리 이쪽에서는 뭐 CMMI라든가 ISO 이제는 9126이니 이런 이제는 품질 관리 이제는 기법 등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구사항에서는 뭐 아까 했지만 기능 요구나 비기능 요구 구분하는 거, 설계에서는 아키텍처겠죠. 그 다음에 응집도 결합도 얘기, 그 다음에 여기 UML 디자인 패턴 뭐 꼭 나오죠. 뭐 이 정도가 시험에서 많이 나와요. 이 정도가. 그래서 뭐 이제 기출문제 플러스 예상 문제까지 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있는 기출 문제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보시고요. 이거 끝나면 어차피 또 이제는 또 이제는 또 동영모사 풀이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벗어났던 문제라든가 또 아니면 기출 문제 응용해가지고 또 이제는 이제 모사 풀이를 하는 거니까 그것까지 준비를 하게 되면 더 이상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문제 만드는 거 쉽지도 않고, 그리고 또 이제는 뭐 엄한 교재에서 문제 만들어서 여러분 헷갈리게 해봤자 그거 안 나오면 여러분들 머리만 아프잖아요. 그래서 기출문제하고 유사한 이런 기출문제 모의사 문제 풀이는 기출문제 풀이 끝나고 다음에 이제 이어질 거란 얘기죠. 감사 문제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다 들어있지는 않아. 한 90%만 들어있어요. 아까 했지만 정보 시책이라든가 우리하고 이제는 좀 거래가 먼 거는 실무에서 직접 실무의 현 상황을 주어지고 문제 내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건 안 나와요. 그런 거는 우리 시험에서는 그런 거 있다면 그런 건 다 빼버렸어. 그래서 얘도 좀 보면은 좀 다른 게 이제 1, 2장에서는 별로 안 나오고 이제 품질 관리는 좀 많이 나오죠. 다른 부분이. 그다음에 설계도 좀 덜 나오죠. 그런 설계 부분이 우리 시험하고는 달리. 그다음에 여기 이제 디자인 패턴하고 UML은 뭐 얘 많이 나오죠. 그죠? 얘는 뭐 더 많이 나와. 이 구현 7%니까 이게 이제 자바나 C 코드 주어지고 중간에 뭐 가로쳐 넣든가 이제 결과물 물어보고 이런 게 있어요. 시험 디버깅도 많이 물어보죠. 제공학 이쪽 부분도 이제 리팩토링 부분이에요. 여기 이런 게 많이 나오고 나머지는 여기도 별로 안 나오죠. 그죠? 가끔 나오고. 그래서 이제는 패턴이 비슷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올해 뽑는
전산적 인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파트별로 이제는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될지 이제 살펴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를 보면은 목차가 있고 이 목차를 넘어와서 8페이지에 보면은 요약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요약을 하고 들어가긴 하는데 이게 똑같이 하진 않아. 왜냐면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에 해당되는 그 내용들을 요약한 다음에 이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할 거고요. 근데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봤었을 때는 파트 1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해? 생명주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명주기는 살펴보고 가죠. 이 모형을 살펴보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키워드들은 암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폭포수 모형을 딱 봤을 때 하향식이야. 탑다운. 하향식이면은 탑다운이야 했습니다. 탑다운. 그래서 이제 기술 위험이 적고, 그 기술 위험 적다는 얘기는 기존 시스템을 보완한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경험이 많아서 비용 일정 예측이 용이한 경우 적합하다. 그래서 그럼 이 기존 시스템을 보완한다. 이거 반대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신규 프로젝트. 신규 프로젝트에 적합이려면 틀린다는 거죠. 여기 지금 그런 거 써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러면 틀려. 이러면.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보완하는 데 적합한가 하고 신규 프로젝트에 적합, 이거는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신규 프로젝트에 적합한 것은 이런 애들이죠.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은 신규 프로젝트에 적합하지만 폭포수는 아니에요.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순서는 뭐 처음에서 여러 번 나왔었죠. 뭐 타당성 조사가 맨 먼저고 계획 분석 쭉 나간다는 거. 그 다음에 장점을 보면은 가시성이 높죠. 이건 가시성이 높다는 얘기는 장점인데 나쁘게 말하면 문서화에 치중한 거예요. 이것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보엠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보엠이라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보엠이 폭포수 모형이라고 그래. 그래서 보엠이는 이게 폭포수 모형이 개발 모형 중에서는 최초잖아요. 이게 최초야. 그 다음 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사용자 요구라든가 이런 게 이제 많아지고 이제 이러니까 개발 초기 단계, 여기죠. 분석 단계. 분석에 특별한 말이 없으면 요구 분석을 했었어요. 분석에 특별한 말이 없으면 요구 분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분석 단계에서 사용자가 요구하는 모든 요구사항들을 다 파악하려고 했다고. 그런데 사용자가 모든 요구사항을 얘기할 수도 없을 뿐더러 얘기했다 한들 그거를 분석가가 그대로 100% 소용할 수도 없어요. 또 100% 이해할 수도 없는 거고 우리가. 뭐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뭐 내 자신이 내가 한 말에 대해서 금방 한 말에 대해서 뒤에 가서 후회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뒤에 가서 뭐 또 번복한다든가 이러잖아요.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완벽한 분석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했다 한들 할 수 없지만 했다 한들 그걸 또 그대로 반영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는 문서화에 치중하기 때문에 이 문서화를 했다는 얘기는 가시성이 뛰어난 거죠. 그래서 산출물이 명확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뭐 어떻게 보면은 이 폭포수 모델의 장점이라고 하지만 단점도 된다. 왜? 문서화에 치중하다 보니까 프로젝트 지연이 된다고, 지연.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연이 된다. 자,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보완해야겠죠? 그럼 프로젝트 지연되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 사용자가 뭘 원하는지를 빨리 파악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구 분석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나온 게 프로타입이라는 거죠. 이 프로타입은 일종의 샘플이야, 샘플. 샘플이죠. 견본품이죠. 자, 이제 폭포소물 맞아 보면은 이제 병형치 안 되죠. 폭포소물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병형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다른 말로 얘가 선형, 순차모형 이런 말 쓰죠. 선형, 순차모형, 폭포소모형. 그러니까 병형수행 안 되는 거고 이제 반복형 안 쳐. 그래서 사용자 의견 정치가 어렵다. 왜? 분석 단계에서 끝나니까. 사용자 의견은 분석 단계 이외에서는 청취할 수도 없고요. 그렇게 요구를 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사용자 의견 정치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시스템을 보완하는 데 좋은 거고 소규모, 대규모는 안 돼. 소규모 시스템 개발을 적합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과거 이제 뒤에 문제 보면 많이 나왔어요. 이 정도만 알면 돼. 또 나와도. 응? 최근에는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서울시나 이런 데 나올 수 있다. 아까 좀 서울시는 최근 트렌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재라든가 이런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론을 정말 폭넓게 앓고 있는지 이런 거를 물어봐요. 서울시 문제를 보면은. 응? 진짜 조금 오버하면은 제가 이 현재 놓은 이 이론서나 기출문제집에 있는 내용들에서 거의 뭐 그대로 비슷하게 베껴서 내는 게 대부분 서울시 문제예요. 응? 자, 이제 포탈핑 모형은 얘는 여기 문서와 치중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요거 문서 어려움이 생긴 거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얘는 샘플을 만드는 거고요. 주의해야 돼 이거 재사용 촉진하지 않아? 재사용을 촉진하지 않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죠. 요거의 다양성. 사용자 요구는 다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걸 또 쓸 수 없는 거라고.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공무원하고 전화하고만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예, 뭐 다른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럼 홈페이지 똑같은 거 여러분들? 다 달라요. 아니 근데 공무원을 준비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왜 다 다르겠어요? 거기에 근무하는 뭐 직원, 관리자 이 사람들의 요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요구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재사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재사용을 촉진한다 이러면 틀려요. 그리고 이제는 얘가 다른 말로 이 앞에다가 이러는 거거든. 쓰고 버리는 포탈핑이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비율. 왜냐면은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썼는데 이제 사용자 요구에 맞지 않으면 버린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쓰고 버리는 포탈핑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비효율적이고 비구조적인 이런 알고리즘을 사용해도 무방해요. 그래서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 소프트웨어이면은 뭐가 생산성을 높이고 소프트웨어 어떤 품질 향상시키는 건데 왜 비효율적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기 뭐라고요? 쓰고 버리는. 응, 쓰고 버릴 수 있어. 사용자 요구를 만족 못 시키면 버리잖아. 여기 보면은 평가하잖아. yes 했을 때 일로 가는 거야. yes 했을 때. 응? no 이랬어. no. 다시 만들어야지 뭐. 여러분들 이론서 보면 여기 사용자 평가 no 해버리면 어때요? 다시 만들지 않습니까? yes 해 이렇게 정제 구체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순서는 아직 안 나왔어요. 순서도 기억하셔야 돼. 근데도 보면 분석, 설계, 프로젝트 작성, 평가. 그 다음에 yes 했을 때 이제 정자, 공학화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사용 참여를 유도하는 거죠. 이제 샘플을 써보고 이 샘플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거니까 사용 참여 유도하는 거고 의사소통 도구죠. 샘플 견본품이고 반복 당연히 허용하죠. 노 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개발 과정 아니므로 이제 관리 통제 어려운 거고요. 기능이 제한적이죠. 제한적. 그래서 제 결과물로 오해할 수도 있다. 그래서 뭐 아주 운 좋게 이게 처음에 샘플을 만들었는데 사용자가 막 너무 좋아해.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6개월인데 야 이거 지금 내가 다 써보기까지 했는데 이거 만드는데 뭐 6개월이나 걸려. 지금 1개월도 안 됐는데 벌써 샘플을 만들어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최종 결과물로 이제 오해할 수 있는 거고 왜냐면은 이 포타입 모형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를 화면을 정의한 이거 화면 정의서예요, 여러분들. 화면. 포타입 모형은 화면 정의서란 말이야. 근데 화면 정의서만 보고 그 안에 뭐예요, 이제는? 백단의 프로그래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사용자가 봤었을 때 화면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안해가고 나서 화면 보자, 화면 들어가가지고 뭐 눌러가지고 내용을 보고 뭐 눌러가지고 이제는 뭐 댓글 쓰고 이렇게 하죠. 그 정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메인 화면이 있고 2depth, 3depth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제안하고 보면은 그 정도 화면 정의서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 그 뒤에 보면은 프론트 단, 그 다음에 퍼블리시, 그 다음에 이제는 백단, 백오피스 부분 이런 부분을 다 프로그래밍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잖아요. 사실 그 부분이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데 그런 거를 사용자들이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해할 수 있고 또 실수가 났다. 다시 말해서 얘는 이렇게 비구적이고 비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썼기 때문에 신뢰성이 낮은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산출물 문서화하기 어려워요. 왜? 대충 만드는 거야, 대충. 대충 만들어가지고 지금 보여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폐기시 지금 오버헤드 비경제이다. 만약에 아까 여기서 NO 이래버리면 폐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비경제이다 이런 말 쓰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는 나사형 모형이 이 두 개를 합한 거죠, 이 두 개를. 이 두 개를 합한 게 나사형 모형이 돼요. 네, 앞에서 폭포수 모형하고 포타피온 모형을 이제는 결합한 거죠.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헤미 만들었어, 보헤미. 보헤미 이제 보완을 또 한 거죠. 보완을. 그래서 이제 위험 분석을 통해서 위험 부담을 줄이는 거고 개발 유지 과정이 없어요. 반복이죠. 이 과정을 이렇게 계획 수립, 분석, 개발, 평가 이거 반복을 계속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면서 사용자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수정 요구를 안 할 테니까 납품해라 라고 하면 그때 납품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발과 유지 부수 과정이 별도로 없죠. 자, 장점을 보면은 안전성이나 이제 보안성이 중요한 대규모. 아까 소금이었어 저기는? 대규모. 그러니까 이게 안정성, 보안성, 대규모 시스템 이런 대표적인 게 바로 재산이나 인명 피해를 내는 거예요. 이런 거. 재산 피해라든가 인명 피해를 내는 이런 시스템에 적합한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 안전성이나 보안성이 중요한 대규모 시스템이고 반대말은 일반 응용 프로그램이에요. 이 말과 반대말. 안전성이나 이 말하고 반대말. 반대말은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일반 응용 프로그램. 그럼 일반 응용 프로그램 여러분들 지금 뭐 네이버도 일반 응용 프로그램 될 수 있는 거고요. 물론 걔는 뭐 검색 엔진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인 게 뭐 지한홈피 같은 거, 지한홈피. 지한홈피 같은 거, 이런 대표적인 게 지금 응용 프로그램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뭐 지한홈피든 여러분들 지금 뭐 예를 들어 국세청 홈피 들어갔다. 그럼 국세청 홈피, 이런 것 등이 다 일반 응용 프로그램이에요. 이런 데 적합한 거지, 재산 피해나 인명 피해를 내는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세콤 이런 거죠. 세콤. 세콤 잘못 안 울리고 만약에 도둑이 침입했는데 안 울렸다. 그럼 털릴 거고요. 불이 났는데 화재 경보에 울리지 않았다. 뭐 사망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시스템이 적합한 거죠. 얘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 그런데 이 보헤미의 폭포수 모형을 7, 80년대 후반까지 썼다라는 거죠. 일반 응용품 개발하는데. 그래서 여기에 반기를 들고 나온 게 뭐냐면, 여기에 이제 반기를 들고 나온 게 바로 애잘 기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헤미 폭포수 모형을 이렇게 해서 왔단 말이야. 폭포수 모형을 일반 응용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썼어. 이렇게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얘는 애잘 기법이 80년대 후반에 나오게 돼요. 애잘 기법이. 자, 그래서 얘는 적합한 거 충실한 문서화, 이건 뭐 똑같죠? 단점은 또 개발에 이제 많은 시간이 소요되게 되겠죠. 일반 응용 프로그램 개발의 부적합. 부적합이라는 거 이제 이걸 알았으니는 부적합한 게 알았죠? 그래서 나온 개발하고 애잘 기법이 돼요. 자, 다음 점적 모형이 있는데, 애잘 기법은 다 점적 모형이야. 이 점적 모형이 시험에 나오는 적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 점적 모형은 특별한 특징이 없어. 그래서 어떻거나 애잘 기법 등은 애잘 기법이 한 9개 있잖아요. 9개, 10개 있는데 그거 다 점적 모형이에요. 그래서 시스템 여러 번 나누어서 리리즈하고요. 애잘 기법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이제는 시스템을 보완해 나가죠. 그래서 한 번에 모든 기능을 구현할 수 없을 때, 한 번에 모든 기능을 구현할 수가 없어. 어차피. 왜 그럴까요? 이거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용자 변심 때문에. 근데 이 사용자의 변심은 좋은 말로 하면은 사용자의 어떤 개선 요구인데, 어디 개선 요구가 없었다라면은 지금 뭐 페이스북이니 요즘 뭐 핫한 이런 그 IT 기업 있지 않습니까?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 뭐 카카오 이런 회사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걔들이 또 시스템을 또 계속해서 새로운
새로운 또 이제는 제품 만들어내잖아요. 새로운 서비스를 또 계속 선보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래. 사용자들이 도망가니까. 네이버 밴드 써보다가, 밴드는 여러 명에서는 뭐 이렇게 소식 전하고 이런 건 좋은 건데, 내가 정말 친한 친구들끼리 끼리끼리 놀기에는 안 좋아.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카카오톡에 보면은 이렇게 뭐 친구 뭐 요청 추가해가지고 끼리끼리 모아서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응? 그렇기 때문에 이 점적 모형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애잘 기법이 이제 80년대 후반에 나오게 되는데 그 후반에 나오는 모형들은 다 점적 모형을 쓰는 거예요. 다. 80년대 후반부터 나오는 모형들은 다 점적 모형이라고. 응? 그래서 보면 개발되어 운영 중인 시스템 있죠? 쓰고 있는 거야, 쓰고 있는 거. 쓰고 있는 시스템이 있고 개발되고 있는 지금 개발되고 있어. 개발자가 지금 개발 중에 있는 시스템. 그래서 이렇게 지금 유저가 업무를 보고 있는 시스템. 이게 공존한다고, 공존. 이렇게. 애절 기법은 다 그래요. 응? 그래서 이제 신규 프로젝트 적합한 거고, 아까 이 세 개는 다 신규 프로젝트 적합하다고 했었죠. 단점을 보면 모든 정보에서 필요한 공통 기능을 찾아내기 어렵고요. 점적으로는 개발되는 시스템의 독립적인 검증이 어렵다. 그렇죠. 이게 독립적인 검증이 어려운 거는 이게 점증이 어차피 기능이야, 기능. 증분이. 이 증분이 기능인데 이 기능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능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우리 신체 기관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뇌하고 해가지고요. 여러분들 신경세포 보면은 다 연결되어 있어. 그죠? 발끝까지 다.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게 아니라 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는 점점 개발에서는 독립된 어떤 이는 스템 증분을 검증하기가 어렵다. 이런 게 뭐 이런 특징이 있죠. 자, 그래서 이는 뭐 과거에는 얘들이 이제 꽤 나왔는데 최근에는 사실 나오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고,